손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114강 주참적도 포획 반망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오늘 이제 배우실 글자들은 죄를 이제 처벌하는 내용, 그 다음에 죄인을 잡는 내용, 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네. 글자를 설명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설명을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주참적도 할 때 주자는 배다라는 뜻의 주자입니다. 혹은 죽인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네. 참자도 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자는 도적 적자고요. 그 다음에 도자는 훔칠 도자입니다. 적도를 주참하다 이렇게 이제 먼저 구문을 끊을 수 있어요. 적은 남을 해친 사람, 도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들을 벌을 주고 벤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포획 반망의 포자는 잡는다는 뜻이고요. 획자도 역시 얻는다, 잡는다는 뜻입니다. 네. 반자는 모반할 반 혹은 배반하다는 뜻이고요. 네. 망자는 없을 망자인데 혹은 도망가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반망을 포획하다 이런 뜻이어서 반은 왕의 뜻에 어긋나게 배반의 일을 저지른 사람, 망자는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반하고 망한 일을 잡아서 획도 역시 잡는다는 뜻인데 잡아서 벌을 주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네. 글자씩 보겠습니다. 예, 주자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주자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살자랑 붙여서 주살하다는 말을 잘 씁니다. 네. 원래 주자의 설문소전을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거는 말씀원이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죽인다는 의미인데 네. 말씀원이 들어간 게 좀 네.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분만으로는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죽인다는 뜻이 네. 있느냐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전국 문자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해요. 전국 문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왼편에 있는 게 주자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창과자예요. 아, 그러네요. 옛날에 이제 창은 주로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들고 가는 병기였고 또한 동시에 남을 상하게 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과자로 배다, 죽이다 이런 뜻이 나올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설문소전으로부터 예서해서에는 창과가 없어지고 네. 말씀원이 들어가서 네. 발음 부분만 남아있는 이 주자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는 말로 그 사람을 성토하고 비난함으로써 죄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네. 전국 문자 시기만 해도 이게 창과가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죄를 지면 바로 그냥 처단했는데 아. 이 설문소전을 쓰는 요때쯤 오면은 재판을 한다거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따져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는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아, 좋은 해석입니다. 뭔가 이제 죄목을 낱낱이 말로 따져가지고 넌 이런 잘못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이제 비난하게 됐다는 네, 거죠. 네, 네. 자, 네. 주자를 보셨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참자입니다. 벨 참자. 배다라는 건 뭔가 하나로 이어져 있던 것을 절단한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참자에는 이제 설문소전을 보시면 네. 술의 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옆쪽에 도끼근이 있습니다. 예, 예. 어디에도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둘 이제 다, 회의자라는 네, 얘기인데. 둘 다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죄인을 술에다 묶어가지고 이제 사지가 절단되게끔 하는 거열형이라고 하는 자목한 예. 형벌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술의 거자가 들어가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끼 근자가 들어간 건 그렇게 절단이 된다. 이런 의미로 같이 들어갔다는 네. 거죠. 근데 처음에는 거열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이야기하다가 점차 뭔가를 자르다 하는 것은 도끼라고 하는 도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제 이 근자가 더 의미로서 주요한 성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잘라내다 네. 이런 뜻이 때 참자를 네. 이제 새기기도 합니다.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근자 때문에 이게 자른다는 의미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서도 차명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차명이 거열형도 있는데 설문에서는 하나 더 설명하고 있어요. 요참이라고 해서 허리를 자르는 형벌도 이 참자에 담겨 있다. 보통 이제 참이 나오면 저는 이제 목을 보통 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렇죠. 허리를 자르는 예, 머리 숫자를 써서 참수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잔혹합니다. 네,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글자는요. 네. 도적할 때의 적자입니다. 설문소전에 먼저 뭐가 보이세요? 저는 이제 조개패가 네. 왼쪽에 보이고요. 네. 오른쪽에 거는 이게 무슨 글자가 창도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해서자형은 마치 용자처럼 이렇게 돼 있죠? 아, 맞아요. 네. 융자. 그러면 이제 성분분석하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조개패와 그러네요. 융이 만나서 왜 적이 됐는지. 음. 설문소전에 의하면 여기 옆에 있는 거 요거요. 네. 칼이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것과 창과가 만들어진 글자라. 아, 그래요. 그러면 요게 즉이잖아요. 예. 칙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발음으로 들어가 있고 과자가 예. 사실은 음이성분인 거죠. 아,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자형이 요 근문에 보입니다. 예. 요 글자는 원래 조개가 아니라 네. 옛날에 솥의 모양이었거든요. 아, 솥정자요. 솥정자 옆에 칼도가 있었던 게 즉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창과로 들어가 있는 근문의 원래 자형의 모습을 보면 아, 발음 부분과 음이 부분이 조금 더 분명하게 구별이 돼 네,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 설문소전의 내용도 조개패가 있고 네. 칼도가 있고 또 이제 창과가 있으면 네. 조개패는 옛날에 화폐로 쓰였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과 창을 들고 화폐로 쓰인 돈을 아.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도적이다. 딱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주로 이제 재물을 훔쳤다는 음. 해석에서 조개패로 해석하시는 음. 거죠. 근데 적자에는 남을 상하게 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돈을 뺏는 그 차원이 네. 아니군요. 그러니까 창과가 음이 성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찔러서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은 강도에 해당하는 네. 그런 강력한 범죄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범인 거죠. 형사범인 거죠. 네네. 이 적자는. 네. 거기로부터 이 법을 어긴 사람, 그럼으로써 난을 일으키는 사람까지도 의미가 확대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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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자를 보겠습니다. 네. 도자에 바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네. 설문소전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네. 위에 부분에 써본다면 이런 글자가 됩니다. 아, 아랫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예. 이런 글자가 그릇 되죠. 명자. 네. 윗부분만 따로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는 선자입니다. 선이요. 발음이. 무슨 뜻이냐면 입에서 침이 고여서 흘러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 입에서요? 네. 뭐 맛있는 거를 봤나요? 네.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그걸 열심히 바랄 때 입에 침이 고입니다. 네, 꿀떡하고 넘기게 되죠. 네. 이제 그런 것을 본뜬 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릇은 뭐냐면 네. 그 그릇을 탐을 내서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그릇에 네. 담긴 음식을 본 게 아니고 네. 그릇을 타면서 이렇게 네. 침을 흘릴 정도다. 그러니까 이때 그릇은 이제 보통 그릇은 아닌라고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거기로부터 남의 물건을 사사롭게 취하여 이득을 얻다 이런 뜻의 도자가 담겼다고 사실은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골문을 한번 보실게요. 예. 보이세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입이 예. 크게 벌어져 있고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있고 예. 거기서 이렇게 침이 와, 뚝뚝뚝 진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네, 이거는. 그림이죠. 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그릇 명자인가요? 그릇은 아닙니다. 어. 요거는 지금은 배주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배를 탐한 건가요, 이 사람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고문작자들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옛날에는 물건을 배에 실어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셀 때도 한 배, 두 배 이렇게 셌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네. 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의 재산, 물건, 그다음 한꺼번에 실린 거니까 많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뜻하면서 요 글자가 원래 만들어졌던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네. 제 생각인데요. 네. 그 이후에 점차 소전, 예서, 해서는 밑이 그릇으로 바뀌었고 그 자형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재밌는 글자였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네 글자를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예, 그 다음 글자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포자, 잡을 네. 포자죠. 잡는다 그러면 먼저 손이라고 그렇죠. 하는 신체 기관이 떠오르잖아요. 설문소전에 딱 나옵니다. 네. 왼편에 있는 건 손이죠. 네. 그렇죠? 제방변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네. 발음입니다. 예. 이 발음은 원래는 보자예요. 네. 보포 이렇게 연결해서 잡는다는 뜻이고 네. 허신는 요 포자에 대해서 얻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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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글자는요. 네. 잡을 획자이죠, 이것도. 네. 이건 뭘 잡는 걸까요? 소전의 왼쪽에 있는 것은 무슨 글자입니까? 개견자처럼 보이는데요. 원래는 개견자이고 예. 붓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는 네. 요 글자죠. 여기서의 개는
사냥에서 함께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획자는 원칙적으로는 사냥터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허신은 설명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네. 발음이어야 되겠죠. 아. 요 글자는 예. 이렇게 씁니다. 네. 요 글자만으로 발음 부분의 위에 있는 부분만으로도 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를 뜻하는 글자였어요. 거기에 손을 뜻하는 글자가 붙어서 요거는 약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뭔가를 재다, 헤아리다 이런 뜻의 글자라고 알고 있고 약, 획, 그래서 이게 발음으로 들어갔다고 네. 허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각볼문을 보면 요게 손이고 요 예. 위에 있는 부분은 새죠. 네. 전공 문자에 가봐도 이렇게 새 모양과 손의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처음에는 새를 잡건 뭘 잡건 잡으려고 하는 동작을 나타내다가 거기에 개견자까지 들어가면서 요 획자를 만들고 아 사냥해서 잡다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된 게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요 네. 획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사냥터에서 짐승을 잡다라고 하는 뜻에서 사냥한 짐승, 포획물 그 대상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예. 나중에는 잡다,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공을 세우다, 뭔가를 성취하다 이런 뜻도 획자에 그래요. 담겨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보겠습니다. 모반하다, 배반하다의 반자인데요. 설무소전을 보시면은 왼쪽은 반반자고요. 예. 오른쪽은 뒤집을 반, 네. 거스를 반자입니다. 예. 둘 다 반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전체 글자의 발음도 반입니다. 자, 이걸 두고 어느 거를 의미 성분으로 하고 발음 성분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전반적으로는 네. 왼쪽에 붙은 게 의미 성분이고 네. 오른쪽이 발음 성분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 저는 오른쪽 거로 한 표 하겠습니다. 허신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봤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허신도 이 요, 글자의 예, 의미가 의미를. 근데 반이라고요? 배반할 반과 반반자의 의미 상관관계가 뭐냐가 잘 고증이 안 되고 문헌에서도 반자가 반반자로 쓰인 경우가 거의 없어서 허신이 혹시 이걸 잘못 해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주석가들이 네. 꽤 됐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청대의 주준성이라고 하는 학자는 거스를 반자가 의미 성분일 거고 왼쪽에 붙어있는 얘가 발음일 거다. 반반자가 그러면 발음일 거다. 거스린다는 네. 의미는 하긴 뒤집는다는 의미하고 이제 관계가 연관이 되니까. 있네요. 네, 반대가 된다 이런 뜻에서 네. 이제 어떤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허신의 설명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네. 반자는 오히려 어지럽히다, 뭘 모반하다, 배반하다는 뜻으로 더 배반하다.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제 네. 이거는 망자인데요. 네. 설문소전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요 글자는 요 글자이고 예. 지금은 요렇게 쓰는 들립자가 되었습니다. 네. 요 글자는 요렇게 됐고 네. 요렇게 썼는데 요게 예서 해서에서 요런 모양이 됐죠. 이 네. 글자가 좀 많이 변했네요. 네. 들립자가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글자가 뭐였는지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허신은 어딘가 들어가는 거다.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숨을 곳으로. 네. 그래서 이것을 도망간다 이런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라고 이제 네. 풀이가 돼 있는데요. 좀 만약에 어딘가로 이렇게 구석진 곳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해설도 네. 틀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없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네. 도망해서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각골문이나 근문을 보시면 네.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렇게 쓰면 이게 칼이죠. 칼도죠. 네. 네, 칼도의 그 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칼의 네. 날카로운 부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이제 부호를 덧붙여서 만든 글자일 거다라고 고문자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칼날 인자도 사실은 네, 그렇죠. 칼날 부분을 표시한 건데 이제 그런 계통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망자가 있습니다. 예. 이건 날카롭다는 뜻의 망자거든요. 이게 원래의 뜻을 잘 보여주는 본자였을 거다. 이제 그게 이렇게 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설문소전으로부터 예서 해서로 온 망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없어지다, 가차해서 쓰고 도망가다, 가차해서 쓰고 거기로부터 점차 죽다 이런 뜻이 되고 또한 없다, 아니다 부정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었다라고 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8글자를 다 네.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주참 적도 하면 가해자와 도둑을 죄를 물어 처벌하다 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포획 반망하면 모반하거나 도망간 이를 잡아들여서 그들에게 죄를 묻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14강의 내용을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15강으로 네. 포사료환, 해금, 완소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밤을 향